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중동 전쟁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간 이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르그 섬을 공격했는데 네. 먼저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1960년대에 이제 개발된 섬이고요. 예. 이게 한 보통 700만 배럴, 하루에 700만 배럴을 어떻게 보면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진 섬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유류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 석유 수출이 거의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85%에서 90%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란 정권의 영린이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미국 전임행정부에서도 잘 하지 않았던 예. 곳이죠. 그래서 이번에 군사작전이 벌어졌는데 그 벤스 부통령은 이 작전에 반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도 카터 대통령 그 당시에도 그 이란 대사가 그때 이란 혁명 때 주 테헤란 미국 대사관이 이제 인질 납포가 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봉쇄가 되고 거기 인질들이 잡혀 있는 사건에 있을 때도 카터 대통령이 이 카드를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을 할까라고 하다가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 정부를 끝까지 압박을 하려고 하는 카드로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하르그 섬의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나포도 어떤 수복 작전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 거기 있는 그 혁명 수비대의 군 기지들을 공격했죠. 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기지는 이란에 여러 섬이 있는데 여기는 담수가 있는 곳이라서 예. 오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쿠웨이트,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그다음에 카타르의 사우스 파스, 그러니까 남부 파스 유전이라고 LNG 유전 중에서는 단일 광구로는 제일 그 양이 많은 곳이거든요. 예. 거기랑도 다 가까워서 만약에 기뢰 작전을 한다면 손쉽게 기뢰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이 쓸 수 있는 군사 작전이 기뢰를 이용한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 대한 물론 UAE는 좀 멀리 있어서 다르지만 거기에 있는 작전의 요충지라서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때렸지만 이제 압박으로 너네들 쓸 수 있는 거 없지? 그리고 니네들이 지금 가장 지금 정권 연장의 정권 생명에 중요한 그 석유 자원을 파는 석유 터미널 여기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이란 석유의 심장으로 불리는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인프라는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석유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봉쇄가 좀 더 빨리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저는 정말 좀 위험한 분기점, 이제 진짜 분기점에 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언제 전쟁이 끝나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최대한 서로가 이렇게 끄집어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인데 결국은 이 살얼음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살얼음판에서 협상이 거의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쓸 수 있는 억지력, 그다음에 그 공격력을 최대한 올렸을 때 자기네들의 그 협상력들이 양쪽 다 극강의 고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협상이 들어가야지 양측에서 원하는 협상 안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그 어떤 긴장 고조의 목적이 전쟁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괴멸이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최고 수준의 강압이 올라가면 보통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되게 좀 그 분기점에 있다, 아주 크리티컬한 정책 분기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이 2주 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피해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뭐 공군이라고 뭐 비행기나 전투기 이런 거는 없고 지금
탄도미사일도 뭐 혁명 수비대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는데 뭐 아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수가 많지 않다라고 이미 왜냐하면 전쟁 시작할 때 한 1,000기 정도 남았다고 봤는데 지금 계속 소진한 양이 있으니까 한 몇백 기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드론으로 이용한 공격이겠죠. 드론 같은 드론 공격일 텐데 뭐 지금 어찌 됐건 그 지금 이게 압박에 물리다 보니까 헤즈볼라라든지 아니면 그 시아파 민병대라든지 자기네들이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란이 잘 사용했던 대리전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약화됐거든요. 예. 뭐 그래서 헤즈볼라도 지금 예전에 2년 전에 헤즈볼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큰 국지전을 자기 혼자 수행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이란이 엄청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해서 그 전쟁 비용을 계속 올리는 식의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통 뭐 미사일 폭격 같은 물리적 전투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 최고 수준의 인지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지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뇌를 해킹하는 거다 이런 설명으로도 하던데 자세히 어떤 겁니까? 인지전이라고 하는 거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어찌 됐건 그 뭐 이란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인지전을 써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은 공격할 자원은 많지만 이게 딱 잘못했다가는 상대방한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길에 나머지 있는 것들 다 그냥 뿌려서 뭐 내가 죽더라도 산화하더라도 다 이렇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자기네들이 쓸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을 지금 광인 전략을 쓴다고 하지만 진짜 광인이 돼서 이제 다 끝이다 하고 기뢰를 다 뿌려버리게 된다면 그럼 호르무즈에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는 한 6개월에서 8개월은 막히게 봉쇄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란도 죽고 왜냐하면 이란은 그냥 단순히 거기서 그 공격을 당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란도 지금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네들의 석유도 호르무즈를 통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게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멸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그 석유 유가가 이렇게 되면 뭐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있지만 아마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도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무리 자기들이 공격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마냥 그들을 압박하고 때리는 데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인지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틱톡도 활용하고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게 모두 다 인지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쪽의 전쟁 의지를 꺾는 방식인데 그런 이제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그런 인지전 중 하나로 이번에도 또 그 이란 지도부들을 다 현상금 수배에 올려서 100억, 140억 이렇게 두 당 이렇게 해서 모스타바 카메네이까지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서로 이렇게 그 분열하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모스타바를 잡아서 오면 145억을 주겠다 이란 국민들한테 이렇게 꼬시고 약간 흔드는 심리전이고 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그런 인지전들이 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르그 섬까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납포할 수 있다, 공격할 수 있다라는 선을 올리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보낸지 모르지만 해병 원정대대를 지금 보낸 상태거든요. 일본에 있는. 그럼 이제 상륙 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그 작전도 하는 부대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아마 말씀하신 인지전에서는 이란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시설을 수복하려고 올 수도 있겠구나. 아마 2,500에서 3,000명, 5,000명 정도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륙부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스트레스로 계속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단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만약에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아 이게 나 이제 죽이러 오는 거구나 끝이고 예. 나면 그럼 우리 다 나도 갈 때까지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저는 계속 그런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짜 그게 잘못되게 되면 이제 그 서로 이제 엔드 게임 서로 끝장을 내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 유가 150달러 뭐 그다음에 이런 환율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가 첫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걸 지금 TV 진행자가 대독을 했습니다. 얼굴을 보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부상이 좀 큰 상황인 걸까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두 그냥 정보를 종합해 보면 살아있는 건 사실이고 예. 정신은 똑바로 있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나치 정부의 그 제3세계에서는 그 아리안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백발, 죄송합니다. 금발의 그 파란색 눈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그 모습 그래서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애들은 가스실에 보내고 그런 것들이 자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중동 그리고 특히 그 이슬람에서는 그런 아픔 그다음에 그 장애가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탈레반 처음에 그 아프간 전쟁에서 탈레반을 이끌었던 그래가지고 나중에 탈레반이 만들었지만 그 탈레반을 이끌었던 그 물라라고 하는 그 사람도 눈이 한쪽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예. 항상 공개적으로 나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마스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마스를 원래 만든 사람이 야신이라고 그분은 소아마비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몸이 다쳤다고 해서 그 나오면 얼굴에 나오면 그게 뭐 모양이 빠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다친 그 잔즈, 그 이란 공영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상위용사 모스타바. 그러면 다친 채로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국민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전으로 이용되는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헤그세스도 나와서 뭐 숨는 것들은 쥐새끼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좀 센 용어들을 공식석상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별로 그 공식석상에서 그 전쟁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할 그 수사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되니까 우리 언론들은 진짜 아파서 못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는데 오히려 저는 다쳐서 못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극적인 효과를 원해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못 나오는 면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면도 있습니다. 안보적으로 지금 예. 어찌됐건 이스라엘을 암살을 한다고 하니 지금 몇몇 소스에서 들으면 통신도 다 두절된 어떤 벙커에 있다. 왜냐하면 통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떻게 소위 이렇게 감청 이런 게 전파가 잡혀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곳에 있다고 하니 어떤 첫 번째는 보안상의 이유로 그런 것들을 누설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예. 둘째는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차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건 본인의 단독 승리를 외치고 나가려고 할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과 협상이나 이란과의 대화 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뤘으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이것은 이란이 완벽한 항복을 한 것이다. 조건 없는 항복을 한 것이다 하고 나가서 이제 자기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승전보 쇼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승전보 쇼가 있고 에픽 퓨리가 이겼다 하고 막 YMCA 노래 틀고 빨간 모자를 쓰고 춤을 추고 그 행사를 하는 그 순간 모스타바가 나타나서 우리는 승리했다. 그들은 도망갔다. 나는 살아있고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 알라의 가호가 이란 국민들께 함께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해도 완전히 그 심리전에서는 뒤집히는 선전전에서는 뒤집히는 효과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인지전, 심리전, 선전전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해야 될 텐데 이 모즈타바의 일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극적으로 하느냐가 또 엄청난 큰 하나의 전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점을 좀 이렇게 보고 그 모즈타바의 현 지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요 얘기도 하나 더 짚고 싶은데
모즈타바가 죽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안 나오니까 이제 예.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는 저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적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되지만 절대 적을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을 조롱하고 나쁘다보는 순간 우리의 그들에 대한 냉혹한 판단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 우리가 볼 때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내구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것도 그 군대고 20만 군이고 영이 서 있고 조직 체계가 있는 조직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충성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선정하는 전문가 외에는 88명의 최고 성직자들, 아야톨라급들이 이제 높은 고위급 성직자들인데 그 사람도 그 성직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혁명 수비대 압박에 못 이겨서 죽은 모즈타바를 그냥 혁명 수비대가 그러니까 보수파의 결집을 위해서 한다. 그것은 너무 이란을 얕잡아 보는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양해서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죽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제 앞으로 이란을 분석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지 적확하게 이란을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트럼프 대통령이 승전보를 언제 전할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뼛속까지 느낄 때 종전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계속 공세를 퍼붓겠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공세를 퍼부어야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 끝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되게 예민한 상태거든요. CNN이나 다양한 언론에서 별로 이란이 굴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다 공격했다, 쟤네들은 쥐려서 도망간 거다, 아파서 못 나온다 이런 레토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예. 결국은 뭐냐면 공습을 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 수비대라든지 아니면 그 자산들이 파괴돼서 진짜로 어떤 수치를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다 많이 형해화가 돼서 이거는 내가 군사 작전을 시작했을 때의 목표를 다 이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